생선에는 쫄깃쫄깃한 식감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생선에는 감칠맛이지.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숙성이죠. 그런데 생선회를 숙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식감입니다. 식감이 물러지는 현상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 생선의 즉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케시메니, 신케지메니 이런 용어들이 나도는데요. 자, 이케시메하고 신케지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횟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내가 직접 고기를 낚아서 회를 쳐서 드시겠다는 분들, 오늘 얘기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생선회 신경을 마비시키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양눈 사이에 미간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보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척수를 마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날카로운 송곳으로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척수 구멍을 이렇게 꼬리 끝까지 밀어 넣어서 여기 안에 있는 척수를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생선은 급사를 하게 됩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뱅에돔은 사실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참돔 같은 경우는 이 선홍색 빛깔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은 대가리 쪽이 약간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척수 마비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척수 마비를 일본에서는 신케지메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신케지메 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처음에 찔렀을 때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을 찌르는데 처음에 찔렀을 때는 막혀서 더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척추뼈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뼈 가운데는 막혀 있어요. 우리가 쑤셔야 하는 이 척수 구멍은 척추뼈 가운데에서 위쪽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지느러미 방향이죠. 그래서 찌르는 걸 보시면은 처음에 한번 찔렀을 때는 구멍을 내고 다시 한번 찔렀을 때는 약간 위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찌릅니다. 이게 이 척수 구멍과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스테인리스 강선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척수 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케지메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선 입장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번에 직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없애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직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선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화로회를 뜨면은 이 포를 뜬 면을 보면은 살이 막 떨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썰어 먹으면 우리는 그것을 화로회라고 하죠. 씹으면은 이 굉장히 이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쫄깃한 식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는 두껍게 썰면은 고무처럼 질겨서 질겅질겅 씹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쫄깃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죽고 난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은 사후경직, 그러니까 근육이 딱딱해져요. 소와 돼지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딱딱해지면 질겨서 못 먹는데 생선의 경우는 근육이 적당히 수축이 돼서 우리가 씹기에 좋은 식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쫄깃쫄깃하게 이 차지게 씹히는 식감이 유지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생선의 어종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등푸른 생선의 경우는 서너 시간이면 근육이 풀어져 버리고 흰살 생선 같은 경우도 길게 가야 대여섯 시간, 7, 8시간 정도 가다가 근육이 풀어집니다. 즉 이완기가 오는 거죠. 근육이 풀어지면 그때부터는 회가 물러지는 겁니다. 숙성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감칠맛은 오를지언정 식감은 꽝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일본 에도 시대 때 개발된 이 신케지메라는 방법입니다. 척수 구멍을 관통해서 척수를 파괴하고 신경을 마비시키면 이 근육이 굳어지는 사후경직 시간이 좀 더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생선회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사후경직이 시작되는 시간이 죽고 나서 빠르면 30분, 늦어도 한두 시간 이내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후경직이 일어나는 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후로 완전히 늦춰버리는 겁니다.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쫄깃해지는 이 사후경직 시간도 훨씬 뒤로 늦출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생선회를 좀 더 신선한 상태에서 식감이 보존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케지메 같은 경우는요, 숙성 지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로회를 드실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실험을 좀 옛날에 해봤는데, 이 신케지메로 숙성 지연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8시간 이상, 12시간은 넘어가야지 회가 그래도 물러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갔을 때 이제 잡은 것을 이제 손질하다 보면은 피를 잘못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충 이제 뭐 인터넷에 나온 걸 보고 아가미를 찔러라는 말이 많잖아요. 아가미를 칼로 찌르면은 정확히 심장 혹은 그 밑에 이게 그 동맥이 지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딱 칼로 꺾어 가지고 해야지 피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어설프게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가미를 찌른 생선을 물에 담가놔도 정말 길게는 한 10분 가까이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샤퍼덕샤퍼덕거립니다. 예, 핏물을 계속 튕기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생선은 단칼에 즉살한 게 아니라 고생사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또 이 체내에 있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죽는 것이거든요. 이런 효과는요, 숙성을 해도 숙성이 잘 안 먹힐 뿐더러 살이 금방 물러지고 감칠맛도 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미를 찌르더라도 약간 밑으로 꺾어주는 것이 좋아요. 내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해도 밑으로 꺾어주면은 심장 밑에 관통하는 그 동맥을 끊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쫙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를 빼도 그 생선은 한 몇 분 동안은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 이케시메. 뇌에 칼을 찔러도 잠시 동안은 숨은 쉬지만 발버둥이 굉장히 억제가 되죠. 즉 체내에 가지고 있는 이 활동 에너지, AT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솔린이 필요하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쓰게 하면 안 돼요. 쓰지 않고 단칼을 죽여야지 이 ATP가 죽고 나면은 IMP,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네. IMP, 그러니까 이노신산, 감칠맛 성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ATP를 다 소모하고 나서 죽어버리게 되면은 감칠맛으로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후경직도 빨리 오고, 사후경직이 풀어지는 시기도 빨리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쉽게 식감이 물러지는 겁니다. 자, 이케시메하고 신케지메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케시메 같은 경우는 일본어 표기법상 이케지메라고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케시메라고 읽는 것 같아요. 자, 이케시메는 한마디로 뇌를 일격에 찔러서 급사를 시키는 겁니다. 생선회가 더는 발버둥 치지 않도록 빨리 죽이는 거죠. 그 위치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관자놀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눈 바로 옆에 약간 위쪽인데요, 그 부분에 뇌가 있습니다. 거기를 송곳으로 찌르든 칼로 찌르든 딱 찌르면은 생선회가 파르르 떨면서 숨은 쉬지만 수초 혹은 수분 안에 빨리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케시메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이케시메는 단순히 뇌 부분을 일격에 찌름으로써 뇌살을 일으키는 것, 여기에 더하여 신케지메는 이 미간, 양눈 사이를 찌르게 되면은 이제 고수구멍으로 이어지거든요. 거기를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꼬리 끝까지 찔러 넣어서 척수를 파괴하는 것이 신케지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신케지메를 보통 하게 되고, 내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만 숙성해서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케시메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신케지메 같은 경우는 보통 꼬리를 잘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요 미간 사이의 구멍을 정확하게 찌르기가 어렵고, 이 스테인리스 강선을 쑤셨을 때 이 막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꼬리를 잘라서 거기에 나오는 이 척추뼈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뭐 효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피를 먼저 빼야 하는지 신케지메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신케지메를 할 때 이 스테인리스 강선의 굵기예요. 이게 전용 도구는 요철이 있기 때문에 넣고 몇 번 쑤시다 보면은 척수를 완전히 긁게 됩니다. 이 벽을 긁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파괴가 제대로 일어나거든요. 단지 그냥 매끈한 철사줄로만 긁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전용 도구를 쓰는데, 전용 도구가 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선상 낚시용 편대채비로 나온 스테인리스 강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 1mm부터 0.8mm, 1.5mm 다양한 굵기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5종 크기에 따라서 이 두께를 달리해야 돼요. 크기에 꼭 맞을수록 이 촉수 파괴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은 내가 신캐지매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낚시를 즐기는데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가는 동안에 회가 물러져서 늘 맛이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요, 신캐지매를 꼭 한번 배우셔서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케시매와 신캐지매를 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